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용민이라고 합니다. 3년 전쯤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한중 FTA 공청회가 열렸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주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타결돼가지고 이렇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타결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한 15회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모델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 내지는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졌는데 기업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FTA는요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할 때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FTA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신창타이 하면 많이 들어보셨지만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경제 키워드입니다. 정책 키워드인데요. 뉴노멀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하는 예로서 한 이하오디엔이라는 그 중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작년 3월 18일에 이런 광고를 올렸습니다. 광고 내용은 컨테이너 30개 컨테이너 물량으로는 60만 개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 세계 신기록,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자 이런 내용을 사실은 했었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에 팔렸을까요? 60만 개의 우유가 다 수입 제품이었는데요. 기록은 52분 만에 팔렸습니다. 역시 기네스 기록이죠.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놀랐는데 중국의 이 판 사람 입장에서는 52분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3개월 후에 5월 달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5분 만에 60만 개의 우유가 팔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미 FTA하고 한일 FTA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시장은 정형화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또 거리가 먼 시장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금 접근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그런 거리도 가깝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2만 3천여 개 진출해 있고 하는 측면에서 한중 FTA와 한미, 한EU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특징은 절반 이상이 가공무역이라는 겁니다. 가공무역은 정치세와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서 우리가 사실은 일반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관세를 내면서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은 오히려 시장이 커진다 하면서 내수의 공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특히 우리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은 이 가공무역 비중을 낮추는데 중국 소비자한테 우리가 직접 접근하는 통로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 진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가져가는 비중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원자재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에서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 효과가 줄었는데 이번에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도 여러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에서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의한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 효과가 FTA가 발효되면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요, 현지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가는 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또 판매도 현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인데 이 중국은 제3국에서 요즘에 도입하는 부품 원자재 비율이 높아졌다는 걸 보입니다. 아마 이거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생산 기지를 다원하면서 중국이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요. 한국은 지금 50여 개의 FTA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50개가 좀 안 되는데요. 중국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우리 진출 기업은 한중 간의 FTA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떤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느냐가 또 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또한 지금 현재 2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체결하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회사를 통해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의 바이한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야, 니네가 이 부분을 여기서 가져갈 때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안 낼 뿐만 아니라 네가 가공해서 베트남이나 아세안 국가라든가 수출할 때 그 관세를 안 낼 수 있는 이런 요령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제품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회사가 중국이 체결한 20여 개국, 한국이 체결한 50여 개국의 FTA를 활용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이 우리도 호주하고 FTA가 12월 12일 날 발효됐지만 중국도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호주에 있는 유망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중국이 지금 양고기 수입에 대해서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호주 사이에 그런 부분이 다 개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라든가 30% 되는 중국의 포도주 관세율이 호주와 FTA에서 또 제거됐습니다. 이런 제거될 예정입니다. 이런다 하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회사나 중국의 법인은 사실 한국과 전혀 관계없는 국가와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늘리는 게 중국의 비즈니스를 늘릴 뿐만 아니라 또 모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의 모델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FTA에서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규정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제품이 한중간에 돼 있을 때는 반드시 홍콩을 거치가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호주하고 중국 간에 FTA 혜택을 맺어가지고 양고기를 수입해서 중국에, CJ가 호주에서 쇠고기를 수입해서 중국에서 빕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을 들렸다 온다? 그러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 증명에 직접 운송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이 어떤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그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중국 상무부 사이트에 가면 바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당연히 이거는 한국 게 아니고 중국 거 HS 코드를 넣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로서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중국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높아져서 동남아로 많이 갔습니다. 특히 베트남으로 많이 갔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최대의 시장은 중국이다. 그리고 동남아는 중국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한국으로 공급할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동남아에서 유리했던 원가의 경쟁력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플라스틱 부분인데 한국과 중국과의 6.5% 관세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오히려 중국이 말레이시아보다도 오히려 더 원가 공격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세가 없어지는 데다가 물류비가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다시 만든 다음에 한국으로 일부를 써야 될 경우에는 중국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전략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제품이 관세 인하 양어 품목이라는 거죠.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관세 인하만큼 가격을 낮출 것이냐. 낮추는 부분은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될 것이고, 경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부가가치를 높여서 R&D 부분에 다시 투입하는 또 그런 쪽의 역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관세 안 내는 부분은, 사실 FTA라는 걸 왜 체결하느냐 하는 부분은 수입상이 관세를 안 내게 해서 일반 국민이 보다 싼 제품을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FTA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입상이 다 가져갈 것이냐, 관세 인하분을 수출상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마케팅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아쉬운 점은 소비재의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소비재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소비재는요, 원래 자기 주력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 FTA에서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소비재는 자기가 기존에 거래한 경험이나 또는 자기 업종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칠레와 FTA를 우리가 2004년도에 처음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1호 FTA인데요. 당시에 15%였던 그 포도주 관세율이 내려가면서 요즘에는 소주와 거의 가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칠레가 또 갑자기 이제 점유율을 높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제품이
중국에서 우리 한류의 문화를 힘입어서 나름대로 그런 소비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지금 4% 정도의 4, 5%에 불과한 우리의 소비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호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고기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걸 수입해서 중국에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 계기가 된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원산지 기준 관련해서요, 아는 우리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중국에 공장 다 내보내서 원산지 기준 충족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한중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는 누적적 기준이라는 원산지 기준이 있습니다. 즉, 그 FTA에서 상대 국가에서 가져온 원부자재는 국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즉, 한중 FTA 하에서 중국에서 가져오는 원부자재는 중국산이 아니고 중국으로 다시 수출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거는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그거를 FTA의 누적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품 소재하면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그 수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일본의 3.2배, 미국의 3.1배나 됩니다. 즉 EU나 미국에서는 우리가 FTA를 하면서 원산지 기준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EU에서 원산지 부품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또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실제로 담배 제조하는 그 KT&G인가요? 거기서 옛날에 원산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EU FTA에서 EU로 FTA가 발효됐는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중남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했던 거를 EU산 수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부자재를 가지고 생산하는 부품은 EU에서 가져온 원자재는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국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원산지 기준을 보다 쉽게 맞출 수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좀 짧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ASR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중국 수출이 최근에 어렵냐? 작년에 한국 기준으로 0.4% 줄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재가 줄었다? 소비재가 제대로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큰 덩어리는 우리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FTA가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부자재에 주요되는 철강이라든가 화학 부분에서 FTA의 그 관세가 인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제외돼 가지고 나름대로 업체에서 아쉬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LG연강 같은 경우 3%가 철폐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진출 기업의 원부자재로 가져간다면 관세 인하 혜택도 받으면서 우리 제품의 수출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수비하는 데 급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농수산물 부분에서도 고급 식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의 개방이 91%고요. 중국입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이 개방이 안 됐지만 또 수산물은 99%입니다. 중국에서 현지 식당에서 이 굴비가 팔리고 있고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우리 굴비가 팔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 커피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커피, 카페베네니 이런 브랜드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에 그런 커피 전문점이 한 10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또 커피를 제3국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가공을 하면 또 커피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소세지가 요즘에 중국에서 또 한국산 소세지, 큰 소세지가 아니고 어린이용 영양 간식이라고 하는 소세지가 또 인기에 있는데 소세지도 관세 혜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은 식품 부분은 HS 번호, 코드 번호에 의해서 원산지가 변경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식품류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중국의 원재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또는 제3국의 원재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서 가져온 것은 당연히 국산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가져온 것도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게 되면 원산지의 그 HS 코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즉시 그 관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은 돼 있지만 발효에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추가
그 논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데 한중은 바로 즉시 앞에서 들으셨지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개성공단에서 만약 만든다면 원자재 가져올 때 관세를 안 낼 거고 또 저기 개성공단이 훨씬 더 중국보다도 오히려 원자재 가공하는 인건비 같은 게 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품목수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원산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두 가지, 즉 원산지 기준과 비원산지 가치를 다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으로 다시 가져간다면 오고 갈 때 관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메드 인 코리아에 대한 제품이 좀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중이 FTA가 돼 있는데 한중 양국 나라가 공이 아세안 국가와 FTA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산 기지가 한국과 중국에도 있을 거고 아마 동남아에도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FTA의 그 혜택을 최대화하는 부분은 그 기업들이 해외 전략을, 글로벌 전략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FTA 아세안 국가가 지금 현재 FTA를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EU와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안 될 걸로 보고 아직 협상이나 이런 단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해서 한국에서 부가가치 기준, 즉 EU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100분의 40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약 한국에서 더 더한다면 중국에서 갖고 오는 원부자재가 중국에서 투자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 EU나 미국으로 갈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FTA 모델이라고 제시했지만 이 FTA 모델이라는 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FTA는요. 사실은 한중 간에는 비관세 장벽이 더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역적으로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정부 간 채널이 12개인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챕터가 22개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각 부분이 정기적으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역협회 통상포럼 사무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해외에 있는 저희 지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도 업계의 비관세 장벽 같은 걸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FTA는 한국산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물건이 나갔다고 해서 중국에서 관세를 무조건 없애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CO를 첨부해야 되고요. FTA 혜택을 받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면 FTA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1년 이내 통관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는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에 환급 받겠다는 그거를 통관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TA는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기술 개발이고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